장미 십자에서 쫓는 12형상이라는 게 있어. 그 존재가 지금 서울 한복판 한 아이의 몸속에 숨어 있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 제가 MC니까요. 오늘은 제 맘대로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참 좋아에 맞지 않는 강동원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검은 사제들, 오늘의 영화입니다. 언제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한 것 같네.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오늘은 좀 사심을 담뿍 담아. 사신 방송 늘 약간 담아 있었어요. 예상했어요. 네. 오늘 사신 방송 할 거라는 거 예상했어요. 네. 평론가님도 자신의 이렇게 여배우 취향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취향과 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별도로 얘기하잖아요. 네네. 아니야. 오늘 뭐 한영 아나운서는 뭐 그만합시다. 줄거리 이제 빨리 들어갑시다. 이게 강동원 참가야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연예가 중계부터 라디오부터 방송에서 강동원 씨 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동원 씨 그걸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하고요. 네,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네. 자, 영화의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 검은 사제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른바 구마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악령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영신이라는 소녀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에 의문의 증상을 보입니다. 네. 바로 이제 악령에 깃든 거죠. 네. 그래서 김 신부가 구마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보조 사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전에 보조 사제들이 전부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네. 강동원 씨가 맡은 이제 최부재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김 신부의 보조 사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두 사람이 영신에게 깃든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하룻밤의 사투를 펼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상당히 농밀한 호흡으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정말. 네. 네. 오늘은. 근데 그렇다면 이제 한국판 엑소시스트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종류의 영화를 이제 오컬트 장르라고 보통 하죠. 엑소시즘 영화라고도 하기도 네. 하고 사람 몸에 있는 악령이 퇴마하는 거죠. 퇴마. 주로 목사나 이제 신부들이 등장을 하는 그 종교적인 부분과 이렇게 결합이 돼서 네. 악령을 퇴치하는 그런 소재의 영화인데 한국 영화에서 이런 오컬트 장르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네. 엑소시스트라는 워낙 걸출한 작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엑소시즘 자체로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뭐 윌리엄 프리드킨이 보여준 비전이랄지 배우들의 연기랄지 그리고 소녀가 막 뒤집어지고 까부러지고 하는 이 장면 있잖아요. 그 계단. 공포스러운 장면이랄지 사실 그것을 능가하기는 어렵지만 전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분위기를 만들면 성공이고 분위기를 못 만들면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엑소시즘이란 이 낯선 소재가 한국의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는데 어색하지 않게만 느껴주게 해라. 그러면 괜찮다라고 여겼는데 안 어색합니다. 오, 그래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반가웠어요. 이 영화 개봉을 앞두고 기대 반, 우려 반 했었는데 일단은 괜찮다 해주셨고 네. 최평론가님께서는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신인 감독의 영화예요. 장재현 감독이 사실은 단편을 하나 만들어서 12번째 보조사제로. 12번째 보조사제라는 영화가 미장센 단편 영화에 때 출품돼서 작품상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영화의 줄거리 라인은 상당히 단편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룻밤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그날 밤에 벌어지는 일을 쫙 보여주는데 네. 점층되는 연출의 호흡이 그 좀 임팩트가 있어요. 오컬트 영화라고 하는 그 장르에 장르에 대한 대해서, 어떤 네. 그 영화광적인 진념이 영화광적인 있어요. 색깔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이 영화가 대단히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나 묵직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자체의 영화적 완성도로 치면 신인 감독 치고는 상당히 밀도 높게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색깔이 보인다는 게 가장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컷 지점에서의 그런 약간의 돌발스러움이 있는데 네. 그게 의외의 신선함을 준다라거나 그리고 어떤 장소 헌팅이라던가 그리고 흐름에 이어가는 긴장이 이를테면은 점점 클라이맥스로 가는 긴장감이 아니라 점점 바닥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집중이 돼요. 근데 그런 리듬은 제가 최근 한국의 신인 감독 중에서도 본 적이 없고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는 한 획을 긋겠구나. 아직은 정말 조금 그 발톱을 보인 정도라고 여겨졌거든요. 발톱을 이제 드디어 보여줬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다라고 한번 말하자면 배팅을 해보는 감독이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개봉 전 예매율 1위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 거까지 체크하셨어요? 그럼요. 그냥 검은 사제들 대놓고 응원하시는구나. 대놓고 응원하시는. 전 무조건 보러 갑니다. 제가 네. 강동원 씨 주연인 영화는 다 봤어요. 그것도 극장에서. 아, 근데 강동원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강동원 씨는 그
작품 선택을 할 때 네. 보면은 이제 자기랑 비슷한 연배의 배우들하고 같이 나오면요. 네. 필망입니다. 거의 안 돼요. 군도라던가 예, 생각보다 좀 군도도 실패한 확률이 좀 그랬고 예전에 있죠. 초능력자라는 영화에 고수 씨랑 네. 같이 나왔죠. 맞아요. 그러나 의형제 같은 영화들은 오, 송강호 송강호 씨하고 씨. 같이 나와서 굉장히 전우치. 전우치도 마찬가지. 전우치 이후에 지금 김윤석 예, 씨가 예. 이제 두 번째 맞아요. 호흡인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묵직한 선배가 한 명 음. 같이 있을 때 강동원 빛을 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네. 바로 그런 견인차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강동원 잘 따라가고 있어요. 강동원 씨는 저는 깜짝 놀란 게 어쨌든 한양대 공대 나온 브레인 아닙니까? 굉장히 외국어로 기도문을 외우는데 오, 그래요? 오. 신학교를 다니는 그 사제 수업을 받고 있는 남자라면 저 정도 외국어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완전 어색하지 않은 정도로 해낸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강동원 씨가 굉장히 그러니까 수제 사제가 아니라 네. 조금은 삐딱선도 타고 약간 낙제도 하는 그래서 멋있어. 7년째 그 학교를 다니는 사제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케미라는 게 어느 정도 아주 그럴듯했다. 저는 배우 연기에서는 몰입감이 높았고 제 생각에 강동원 씨가 조금 어떤 부분에서 유연한가 봐요. 김윤석 씨의 강함을 잘 받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아래 그냥 너무 박은영 씨의 과도한 리액션 때문에 이 현장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싶네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에이, 제가 최평론가님 팬인 거 아시면서. 근데 이 영화의 활용 점정은 누구냐면 맞아요. 저는 네, 박소담이라고 박소담이죠. 봐요. 이 박소담 씨가 사실은 보면은 이전에 뭐 주연을 맡은 영화가 뭐 독립 영화 빼고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굉장히 정성학교에 신선해요. 나왔었고요. 정성학교 그리고 그다음에 베테랑에서 예. 약간 뒤에 이제 나중에 약을 억지로 맞는 그 어린 10대 예. 배우로 나오죠. 그리고 사도에서 이제 송강호 씨가 이렇게 전진질하면서 보는 네. 그런 궁녀로 한번 살짝 등장을 했죠. 아니 사실 그 네. 악령의 신 역할이라는 네.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잘해봤자 본전인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박소담 씨가 이 영화에서 아주 완벽한 소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에 정말 중요한 미장센이 귀신 들린 아이인데 그 미장센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몰입감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수컷을 계속 찾아요. 이 악령이. 원래 이 악령의 본성이 수컷이기 때문에 수컷에게 들어가야만 잘 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사제도 남자니까 소금으로 베리어를 쳐놓고 멀리 있는데 이 베리어가 무너지는 순간 그 연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수컷이라고 다 이렇게 아주 음습한 표정을 딱 짓는데 절대 쳐다보지 마. 이제부터 넌 여기에 없는 거야. 정말 순간적으로 얼굴이 변하는데 야 이거는 정말 빙의가 되는 것 이상으로 역할에 대한 이해가 아니다. 저건 본능이다. 박소담이 가지고 있는 연기 본능이 튀어나와서 그 자체로 한 장면이 완성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웬만하면 제가 재연함을 하겠는데 네. 귀신 들린 소녀의 연기는 도저히 그 재현하기면은 좀 네. 민망하고 또 시청자들도 불쾌하실 것 뻔하고 어쨌든 이 박소담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연기는 그야말로 광기의 연기다. 예, 그래서 저 배우 박소담이라는 배우의 능력이 얼마나. 예, 미래는 굉장히 밝다. 한국 영화계로서는 상당한 보석을 발견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응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배우였습니다. 자, 두 분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와!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말 두 분 다 클린업. 예. 잘 만든 영화는 뭐 부담 없이 잘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괜히 트집을 잡는 것도 웃긴 거죠. 한 줄 평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그냥 장지현 감독한테 약간의 덕담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 예, 좋죠. 신인 감독의 재기를 패기로 이어가시길. 네. 저도 이제 새로운 고집이 안정적으로 착륙했다. 네. 우리 강동원 씨에 대한 칭찬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뭐 영화가 잘 됐다니까 마치 제 아들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더 위에요? 아니, 그러면은 한- 강동원이 더 나이가 많지 않아? 200만 넘으면은 네. 밥을 쏘시든지 공약? 떡을 돌리든지 200만 넘으면 밥 사십시오. 밥 살게요. 정말 네. 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영화관에 가서 꼭 검은 사제들을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사 집이 밥을 사줘야겠어, 박은영 아나운서. 사주세요. 강동원 씨와 함께. few moments, you will be directed upstairs to complete registration for
사랑은 보통 명사이지만 하나의 영혼에게 하나만 허락되는 고유 명사이기도 합니다. 1920년대 어둡고 음습한 뉴욕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랑 이야기, 이민자입니다. جيدة spróbuj nie kaszleć. To tylko z nerwów. 영화의 배경은 1920년대 뉴욕. 두 자매가 폴란드를 떠나와 미국에 이국하고자 합니다. 이민자의 꿈이기도 하지만 쉽게 이룰 수 없기에 가녀린 자기 몸 하나 말고는 버틸 게 없는 두 여자에게 입국 그 자체가 커다란 시험이 됩니다. Very sorry, but she may have lung dis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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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s healthy. I am She nurse. has to be examined further. She could be contagious. 결국 동생은 폐질환 때문에 6개월간 격리 조치가 되고요. 언니인 에바는 동생을 되찾기 위해 전전긍긍 합니다. 하지만 이민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아마도 한계가 있었겠죠. The last ferry to the city leaves in 10 minutes. This gentleman will escort you outside. I cannot be seen leaving with you, but I will see you out there. Do you understand? 이민자에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 영화 나쁜 남자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에바를 구해준 브루노는 에바를 곁에 두기 위해서 에바를 조금씩 시련에 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에바를 성매매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를테면 그녀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그녀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인데요. Good. I'll have a whiskey. You need to eat. You'll feel better. Come on, Ava. Come on, eat some. How long can I do this? I don't know. I don't know how much it's going to cost to get her out. 일반적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브루노는 그녀를 곁에 두기 위해서 조금은 궁핍하게 그리고 조금은 그가 필요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배워왔는데 이민자 속에 그려진 사랑은 어쩐지 이런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So, what is your name, young lady? Eva. That's Lady Liberty. She goes dog fashion for $2. You can sit on my torch, Lady Liberty. 감독인 제임스 그레이는 사랑의 양가 감정과 아이러니를 담아내는데 탁월합니다. 전작인 투 러버스에 이어 그는 삼각관계에서 그 사랑의 본질을 묻고 있는데요. 왜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할 때보다 세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움직일 때 더 선명해지는 걸까요? 방해자가 나타나서 더욱 간절해지는 그리움처럼 말이죠. And you do not take her. Ever. Oh, well, let me guess. You're falling for her. Well, first, selling her on the street is probably the wrong sentiment to send. 영화 이민자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촬영의 방식과 화면의 질감입니다. 마치 유화가 계속 덧칠된 듯한 그런 두꺼운 질감, 한편으로는 타르가 잔뜩 묻어있는 듯 아주 더러워진 벽과 같은 느낌이 뉴욕 전체의 배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에바만큼은 무척이나 영롱하고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롱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 이민자입니다. 뭐 대부분의 여성 관객들이 그렇습니다만 박명 씨도 사랑 영화, 남녀 간의 사랑을 담은 영화 좋아하시죠? 정말 좋아하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 로코 장르인데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를 꼽으면 봄날은 간다. 아.
그리고 뭐 미술관 동물원? 좋잖아요. 봄날은 간다 하니까는 그 대사 떠오르네요. 어떤가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 말고 라면 먹고 갈래요? 서로. 괜찮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사랑 영화 가운데 네.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사랑 영화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가끔 나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영화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멜로 영화라든가 로맨틱 코미디 같은 그런 남녀간의 사랑을 담은 영화가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편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사랑이라는 건 정말 인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있을 텐데 네네. 왜 사랑 영화는 잘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뭐 사랑을 안 해서 사랑 영화가 안 만들어지는 건지 네. 왜 사랑 영화가 이렇게 줄어들고 로맨스 영화가 퇴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번 주 까칠한 시선에서 짚어드립니다. 자, 한국 멜로 영화의 고전이 된 8월의 크리스마스부터 오랜만에 한번 보고 가죠. 한석규 씨와 심은하 씨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정말 많은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죠. 네. 근데 이 영화가 98년작이니까 벌써 17년 전의 영화예요. 그러네요. 자, 8월의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한국 멜로 영화의 계보를 이은 또 한 작품이 있죠. 황정민 씨, 전도연 씨가 함께 나왔던 너는 내 운명. 나는 나의 선샤인. 제가 좀 전도연 씨 성대모사가 되거든요. 이 영화 보면서 근데 엄청 많이 울었어요. 특히 그 황정민 씨가 그 감옥에 갇힌 전도연 씨 손을 잡기 위해서 이 스피커를 뜯어내는 장면. 야, 이건 정말 웃기면서도 울리는 기가 막힌 명장면이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울리는 영화 말고도 로맨틱 코미디 장르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아니겠습니까? 박해일과 강혜정이 주연했던 연애의 목적. 이 영화 역시 2005년에 개봉해서 흥행에서도 아주 쏠쏠한 재미를 봤죠. 정말 박해일 씨가 대책 없이 들이대는 치한형 남자로 네, 등장을 그렇죠. 하는데 의외로 뭐 설정이나 대사가 솔직해서 진짜 많은 공감대를 얻었어요. 그렇죠. 이 영화 말고도 한국 로맨틱 코미디의 전성기가 있었으니 권상우, 김하늘 주연의 동갑내기 과외하기, 그리고 고 장진영과 엄정화, 이범수가 함께 나왔던 싱글즈, 이런 작품들 다 2003년에 히트한 로맨틱 코미디였죠. 박용우, 최광희 씨 주연의 달콤살벌한 연인도 기억이 납니다. 최광희 씨는 지난 2010년에 개봉한 째째한 로맨스에서는 또 이선균 씨와 호흡을 맞추면서 아주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준 바 있죠. 네, 지금 거론하는 영화들 모두 흥행도 잘 된 작품들로 기억이 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로맨스 영화 흥행작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난 2011년 개봉했던 이민기, 송혜진 주연의 오싹한 연애가 300만 명을 넘겼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네. 2012년 가을에 개봉했던 늑대 소년. 이 작품도 넓은 범주에서는 로맨스 영화로 구분을 할 수 있죠. 네. 흥행에 성공했고요. 같은 해 개봉한 임수정, 이선균, 류승룡 주연의 내 아내의 모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벌써 3년 전이네요. 네.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 흥행에 성공한 로맨스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없지는 않습니다. 박은영 씨가 보다가 중간에 나갔다고 하는 오늘의 연애. 네. 올 초에 개봉한 로맨스 영화였는데 비평적인 면에서는 크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그래도 189만 명이니까 나름 선전했다고 봐야겠죠. 자, 이 밖에 뷰티 인사이드라는 작품도 있었죠. 한효주 씨가 매일 모습이 바뀌는 한 남자를 사랑한 이야기를 판타지적인 호흡으로 담아낸 영화였는데요. 저희 무비부비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흥행 성적은 어땠나요? 네, 이 영화는 200만 명 들었습니다. 200만이요? 예, 예. 의외로 잘 들었는데요. 의외로? 하도 평을 하셔가지고 100만 명도 못 모은 줄 알았는데 네. 200만이나 들었네요. 사실 그 200만 명 정도 들었던 것도 희소 가치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로맨스 영화에 대한 기본 수요는 있는데 개봉작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20, 30대 데이트 커플들에게는 로맨스 영화가 딱인데 사랑 얘기를 담은 영화가 없으니 왜 그런 걸까요? 네. 앞서 보신 두 편의 영화가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죠. 로맨스 영화 잘 들어야 200만 명이니까요. 그만큼 로맨스 영화가 타겟 관계층이 20, 30대 여성들로 아주 협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작을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가을에는 멜로나 로맨스 영화라는 이런 공식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군요. 뭐 요즘 젊은이들이 썸만 타고 연애는 안 한다, 네. 건어물녀, 초식남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는 것처럼 네네. 그 영향이 영화에도 좀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그런 사회 풍조도 뭐 무관하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이 로맨스 영화가 퇴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할리우드에서도 같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게요. 거기서도 요즘에 뭐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사랑 영화가 없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정말 제가 좋아했던 게 또 뭐 러브 어페어 그리고 노팅힐 그다음에 뭐 10이라는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정말 좋아하는 로코들 많았거든요. 예, 극장 산업이요 점점 좀 스펙타클한 볼거리 위주로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이제 원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네. 자꾸 뭐 죽고 네. 부수고 쫓고 쫓기는 네. 영화들만 개봉하나 봐요.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는 좀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그런 감동과 그런 것들을 안겨주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극장 산업의 스펙타클을 더 원하다 보니까 그런 영화들이 퇴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가을이고 네. 참 뭐 젊은이들이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못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로맨틱 코미디가 개봉을 해줘야 연말 분위기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까칠한 시선은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멜로 영화의 퇴조 현상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 대사 한 번만 더 하죠. 뭐야? 라면. 라면 먹고 갈래요? 자, 오늘의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